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은지는 오랫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일진들에게 끌려가서는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요. 일진들은 은지의 영상을 촬영했고 그것으로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은지는 영상이 퍼지는 것이 두려워서 일진들의 말을 따라야만 했는데요. 은지는 매일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학교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신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요. 교장 선생을 비롯한 사람들은 문제가 커지면 학교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에 대충 덮으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방관하는 바람에 은지는 일진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은지가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때 학교에 좀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은지는 옥상에서 학생들이 좀비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생들과 학생들이 모두 증오스러웠는데요. 은지는 그들 모두가 좀비로 변해서 파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은지는 옥상에서 좀비들을 피해 머무르려고 했지만 교무실에 있는 휴대폰에 자신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그곳에 좀비가 득실거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영상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려고 결심한 은지였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는데요. 그녀는 좀비들을 피해 교무실에 겨우 도착했지만 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좀비들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은지는 좀비에게 물리면서 자신도 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고통을 가한 일진들과 선생들에게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좀비들에게 살점이 뜯긴 은지는 좀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면역된 인간이었는데요. 은지가 어떤 이유 때문에 면역된 인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녀가 좀비들에게 물릴 때 그녀의 내면에 강한 증오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은지가 선천적으로 좀비 바이러스에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느낌에 따라 몸에서 좀비 바이러스의 확신이 억제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좀비 바이러스의 특징이 인간의 분노와 공격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은지가 좀비에게 물리는 당시에 강한 분노를 느끼면서 좀비 바이러스가 몸을 잠식하지 못하는 효과를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면역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은지가 무증상 감염자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좀비처럼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학교와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이 가득했는데요. 은지는 귀남 이상으로 공격적이고 잔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녀는 약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지 못했는데요. 면역된 인간이 된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사악한 짓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은지는 허기지고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인간을 잡아먹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면역된 인간이 된 다음에 체육선생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배고픔을 느낀 나머지 체육선생을 잡아먹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제 은지는 과거에 의기소침하고 약한 존재가 아니었는데요. 그녀는 그 어떤 인간보다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먹던 은지는 학교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에 발견되었는데요. 그녀는 격리시설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친구였던 철수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특수대원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은지가 잡히게 되면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격리시설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폭발해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요. 폭발이 있는 후에 수개월 뒤의 상황에서 은지의 모습에 대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어딘가에 갇혀 실험을 당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비 바이러스는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이지만 정부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좀비 바이러스를 적대적인 국가에 퍼뜨린다면 해당 국가를 손쉽게 전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면역된 인간이 나타난 만큼 바이러스를 이용하게 되면 인간의 신체 능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살아있는 실험체인 은지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인간이었을 때는 일진들에게 괴롭힘과 고통을 당했고 좀비가 되었을 때에는 정부에 의해서 실험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은지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은 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그곳을 탈출하려고 시도할 듯한데요. 면역된 인간이 가진 강한 신체 능력을 생각했을 때 관리자들이 방심하는 것에 따라서 은지의 탈출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녀가 감옥을 탈출한 순간부터는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듯한데요. 은지는 비난보다 사악한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그녀는 옥상에 올라갔을 때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면역된 인간인 은지는 정말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행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인간을 잡아먹으면서 남나처럼 강한 존재로 진화를 거듭하고 전국적으로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릴 듯한데요. 남나가 좀비들과 면역된 인간들을 사냥하는 좀비 헌터라면 은지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최강의 좀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즌2에서는 남나와 은지의 처절한 전투가 벌어질 듯한데요. 은지는 최초의 면역된 인간이면서 그 누구보다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분노의 크기는 비남이 청산에게 느끼는 분노의 수준과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요. 은지는 계속해서 인간을 잡아먹으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힘을 키워서 사악한 좀비의 정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나는 자신의 임무가 좀비들과 면역된 인간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지와 남나의 충돌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긴 하지만 은지가 죽지 않고 감옥에 갇힌 채로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과 그녀가 그 누구보다 세상을 증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즌2에서 은지가 감옥을 탈출하고 최강의 좀비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다음 시즌이 기다려지네요.